네, 안녕하세요. 이브일의 알릴레오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별량 양적인 자료 분석하는데요. 네,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 히스토그램이고요. 어뢰 기본 기능을 통해서 히스토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얼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ggplot2에서 제공해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네, 일별량 양적인 자료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구간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는 걸 했고요. 네, 이번에는 좀 일별량 양적인 자료를 분석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는 히스토그램과 상자 그림이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기본 기능을 통한 히스토그램 작성하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부분은 이 동영상이 끝난 다음에 댓글로 다니까요. 그걸 카피하셔서 여기 all student 스크립트 띄우신 다음에 카피하신 다음에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라이브러리 타이디버스를 실행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하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겠고요. 저희는 지난번 했던 것처럼 그 다이아몬드에서 제공해준 프라이스라는 요 양적인 자료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영어로 HISTOGRAM 히스토그램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얼로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hist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데이터, 달러, 이 베리어블 주는 방법으로 하면 기본 기능으로 작성되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아규먼트가 있는데 데이터, 달러, 이 베리어블이 되겠고요. 여기에 브릭스라는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용자가 원하는 구간 정보를 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려주게 되겠고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데이터 달러 베리어블이고요. 이 브릭스에 구간의 개수를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IST 하고요. 가로, 그 다음에 저희 데이터는 다이아몬드가 되기 때문에 DIAM 여기까지 해주면 기본적으로 밑에 뜹니다. 그래서 탭키 누르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 타이핑해서 다이아몬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프라이스. 그래서 요 그래프가 요 아래쪽에 뜨기 때문에 요 오른쪽 밑에 있는 요 화면을 좀 더 키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히스토그램이 됩니다. 여기 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기본 기능에서 몇 가지만 고쳐본다면 요 X축이 요 최대값이 15,000으로 끝나는데 여기 그려진 그림을 본다면 요 X축의 최대값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최대값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제목도 바꿔보고 요 X축의 제목 그 다음에 막대의 색깔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요 막대 위에 이 막대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요 레이벌스를 출력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런데요. 여기에 일단 좀 중요한 아규먼트를 몇 가지 소개한다면 일단 요 X축에 요 눈금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방법은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도 되는데 요 해당된 라인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Alt Shift 누르고 방향키 R을 누르면 이게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카마 한 다음에 저는 좀 아규먼트가 길어지니까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lim이 되겠습니다. x축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수정하는 방법은 xlim이라는 아규먼트가 있고요. 여기에다 이퀄하고 c를 통해서 최소값 0으로 하고요. 최대값 저희는 2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x축의 눈금은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 두 개의 값을 요 xlim이라는 아규먼트에 넣어주면 변경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하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바뀌었고요. 그다음 이 제목도 바꿔보면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카마를 하시고요. 엔터 하신 다음에 이 차트의 제목, 그래프의 제목은 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이퀄 하시고요. 캐릭터 형태로, 캐릭터 형태라는 건 큰 따옴표로 시작해서 큰 따옴표로 끝나는 거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히스토그램 오브 다이아몬드 프라이스라고 이렇게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정된 대로 이 차트의 제목이 바뀌었고요. 이 X축도 다이아몬드 달러 프라이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바꿔보겠습니다. X축의 제목을 바꾸는 건 XAB가 되겠습니다. X레이벌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의 P만 대문자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X축의 제목이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요 막대의 이 각 구간의 좀 빈도인데요. 이 빈도 부분이 요 막대 위에 표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걸 표시하는 거가 레이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벌스에다가 true라는 이 값을 넣어주면 컨트롤 엔터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각 구간에 대한 빈도가 나옵니다. 이제 줌을해서 보시면 이렇게 더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면 각각 구간에 대한 빈도가 얼마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막대의 색깔을 바꾸는 방법은 칼입니다. 그래서 이 칼에다가 좋아하시는 색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퍼플, 보라색으로 하겠고요. 저는 이 이퀄의 위치를 다 이렇게 맞춰 놓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 중요하게 바꿔볼 아규먼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했던 게 요 X축의 제목을 바꾸는 X림이었고요. 그 다음에 차트의 제목을 바꾸는 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X축의 제목을 바꾸는 X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막대 구간에 대한 빈도를 표현하는 레이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막대 색깔을 바꾸는 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에다 중요한 이런 아규먼트를 하면 이렇게 바뀌어지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구간을 R이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럼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R은 이 구간을 과연 어떤 거에 근거해서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 아주 되게 중요한 방식 하나를 잠깐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을 띄우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보면 hit라는 함수에 저희가 데이터, 달러, 베리어블 이런 형태로 넣어줬는데요. 여기에 브릭스라는 이 아규먼트를 보면 디폴트가 스털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털지라는 사람인데요. 이 스털지가 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스털지의 포뮬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털지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가 구간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지 않는다면 이 구간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 식을 하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3.3 보통 3.3인데요. 인터넷 찾으면 3.332까지 나가고요. 곱하기 로그 10에 여기 가로 한 다음에 여기가 데이터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보통 데이터의 개수는 소문자 n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0개라고 한다면 만약에 데이터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 구간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더하기 3.332 곱하기 로그 10의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10의 100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값이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3.332 곱하기 2가 돼서 대략적으로
한 7.6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데이터가 100개가 있다면 구간의 개수는 대략적으로 7개 또는 8개 정도로 잡아서 예, 거기다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이 포함이 되도록 구간을 좀 정리한 다음에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는 브릭스라는 아규먼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인 시설지가 자동으로 작동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저희가 카피하신 다음에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 브릭스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규먼트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저희 흐름상 브릭스는 이 두 번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네, 여기 나오죠? 탭키하시면 되겠고요. 네, 저는 직접 입력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네,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해서 0에서 1000, 1000에서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구간의 너비, 구간의 폭 이거를 500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간의 정보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설명한 것처럼 구간의 정보를 넣을 때는 좀 구간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간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었다면 네, 그래서 10,000에서 15,000 네, 또 15,000에서 네, 2만 이렇게 4개 구간을 생각했다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간의 정보는 중복되는 이 값은 제거하고요. 중복되지 않은 이 5개의 이 값을 저 브릭스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게 구간의 정보가 되겠고요. 그래서 값이 하나가 아닌 경우는 C하고 콜론과 SQ라는 C라는 함수와 또 콜론이라는 기능과 SQ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C를 통해서 넣는 방법 0, 5,000, 10,000, 15,000, 2만 이렇게 해서 넣어줘서 컨트롤 엔터를 해주면 네, 죄송합니다. 이 아규먼트가 빠졌는데요. 컨트롤 엔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간의 너비가 5,000씩 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만큼 블럭 잡고 Alt, Shift, 방향키 아래로 해서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게 나중에 이제 구간이 좀씩 달라진다고 한다면 아니면 이 구간에 입력할 이 값이 많다면 C로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대신에 만약에 등간격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5,000이 아니라 뭐 2,000씩 되거나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경할 때는 이 seq라는 함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seq는 세 가지 아규먼트가 있고요. from의 0, 그 다음에 to는 2만. 그래서 from은 시작이 되겠고요. to는 en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y는 얼마큼 증가될 건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블럭 잡고 컨트롤 엔터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C에다 직접 입력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seq 함수를 통해서 넣어주면 이게 더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여기 좋은 점은 이 by 부분만 바꾼다면 이 히스토그램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렇게 구간이 또 달라지고요. 이걸 1000으로 하면 처음에 보였던 그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2000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되고요. 다시 5000으로 바꾸면 네, 아까 위에서 C로 했던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용자가 이 구간의 정보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방법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카피하시고요. 여기 오셔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 브릭스 부분에 이 부분을 지우고요. 구간의 개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이 구간 지금 하나, 둘, 셋, 넷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20개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나중에 해보면 정확하게 20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0개 근처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하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그 디폴트 해주는 방법이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이 구간의 개수를 10개로 하면 네, 구간의 폭이 넓어지겠죠. 네. 만약에 100으로 한다면 네, 구간의 개수가 100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의 폭이 작아져서 네, 이런 형태의 히스토그램 모양을 그려준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첨가적으로 네, 이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를 중요한 특징을 좀 알아본다면
네, 그림판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정보를 얻어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한다면요. 네, 그러면 각 구간에 대한, 첫 번째는 이 각 구간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쪽이, 많은 쪽 구간이 어딘지, 적은 쪽 구간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 보셔서 여기가 이제 최소값이 되겠죠. 이 구간의 최소값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구간의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자, 이 크기를 봄으로 인해서 이것도 옆에다 또 하나 그린다면, 그러면 이걸 A라고 보고 이걸 B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들의 양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A 데이터보다는 B 데이터들이 여기 너비가, 네, 즉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이 좁은 간격에 동일한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B란 데이터들이 더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를 띄고 있다.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느 지점에다가 이 커서를 놓으면 이 히스토그램이라고 하죠. 이 히스토그램이 넘어지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이 부분 정도가, 예, 넘어지지 않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 양적인 자료의, 예, 무게중심,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값이라는 걸 저희가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중심이 파악이 되면 중심의 이제 왼쪽과 이 오른쪽, 즉 여기는 모양과 여기는 모양, 그 다음에 여기는 모양과, 네, 이거 색깔이 안 맞네. 여기는 모양과 여기는 모양, 그 다음에 여기는 모양과 여기는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쓰면 이런 것들을 대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양적인 자료가 대칭인지 또는 대칭이 아닌 거, 이제 비대칭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 네, 그러면 무게중심은 대략 한 이 정도가 되겠고요. 이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비슷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면 비대칭이 되겠습니다. 또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데이터랑 떨어져 있는,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양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런 양적인 자료는 혹시 이상치지 않을까? 이상치를 아웃라이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 안에 이상하게 크거나 이상하게 작은 값이 있는지를 이런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봉우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돼서 봉우리가 여기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봉우리가 두 개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쌍봉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봉우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이 데이터는 하나의 값을 측정했지만 두 개의 두 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파악함으로 양적인 자료가 갖는 중요한 특징들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ggplot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 그림 방법과 또 다음 차시에는 플롯리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히스토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